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운동 생리학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운동 생리학은 무엇인지부터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운동 생리학의 개관 그리고 개념, 에너지와 운동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요 골격근, 신경계, 내분비계, 순환계, 호흡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좀 중요하게 나오니까요. 함께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 주요 용어 돼 있죠. 주요 용어는 첫 번째가 운동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운동은 뭐다? 체계적이고 규칙적. 어떠한 것, 심신을 단련하고 수련하기 위해서 심신 단련 수련 목적으로 체계적, 계획적, 규칙적으로 하는 신체 활동이다. 체계적, 규칙적 하는 신체 활동. 신체 활동 자체가 운동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 신체 활동은 뭐냐? 대근을 움직이는 신체의 움직임 전체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활동의 하위 개념으로 운동이 들어가죠. 그래서 운동을 포함한 인체의 모든 움직임이 신체 활동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3번 체력부터 이제 조금 중요하죠. 체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기 위해 되는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이다. 일상생활 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신체 능력. 해서요. 이거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일단 첫 번째 나와요. 행동체력과 방위체력이 나오는데요. 방위체력보다는 행동체력이 조금 더 중요해요. 여기서는 운동 생리학에서는 방위체력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네 가지로 나뉘어요. 물리화학적에 견디는 능력, 그 다음에 생물적 스트레스, 세 번째가 생리적인 스트레스, 마지막 네 번째가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이에요. 물리화학적인 거는 기후, 기압 같은 거, 그런 거에 견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적인 거는 뭐다? 우리가 세균이나 기생충 이러한 것들, 그리고 생리적인 거는 공복, 불면 이러한 것들, 심리적인 거는 긴장하거나 피로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자극에 견디어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자극에 견디어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 그에 반해 이제 행동체력은 기출도 많이 됐었고요. 문제 내기도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행동체력,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건강 관련 체력이냐, 운동 기능 관련 체력이냐. 이 안에 들어가서요. 일단 문제 내기가 이거는 근력, 첫 번째가 근력. 우리가 한 번에 낼 수 있는 힘, 그러한 것들 근력. 근지구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될 수 있는 능력이 근지구력이고요. 심폐지구력. 운동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유연성. 관절의 가동 범위. 그리고 교재에는 없지만 뭐 체지방량, 뭐 신체 구성 요소 이러한 것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운동 기능 관련 체력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요. 아주 옛날인데요. 제 나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민병교 순스 어떤 건지 알겠죠? 민병교 순스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민, 평, 교, 순, 스 이게 운동 기능 관련 체력에 들어갑니다. 민은 뭐다? 민첩성, 평형성, 교치성. 교치성은요. 협응성, 뭐 조정력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발력, 스피드. 이게 운동 기능 관련 체력이에요.
이게 문제가 단위로 나올 수도 있지만요. 건강 관련 체력에 들어가는 것은 운동 기능 관련 체력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보면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같은 경우에 력 뭐 이렇게 끝나는 것 같고요. 운동 기능 관련 체력은 성, 뭐 민첩성, 교치성, 숨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유연성은 이게 참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제대로 모르면. 유연성 같은 경우에 건강 관련 체력이고요. 순발력이 기능 관련 체력이에요. 요 애들이 만약에 섞여서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쯤 보시고 민병규 순수 이렇게 해서 운동 기능 관련 체력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건강 관련 체력은 우리가 교재 보시면서 다시 설명 보시면 육체적 활동을 통해 행동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행동 체력 자체가. 그렇죠? 그러한데 건강 체력은 사람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에요. 사람이 활동하는데. 그렇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 관련 근력,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근지구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반복 능력, 심폐지구력,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유연성, 관절의 가동 범위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운동 체력, 운동 기능 관련 체력이에요. 이거는 운동 기술을 발휘할 때 필요한 능력으로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스피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민병규 순수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력까지 지금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시면 운동 생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볼게요. 운동 생리학의 개념. 운동 생리학을 얘기하는 거는요. 어떠한 자극이 주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인체가 적응하는 능력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기출 포인트 보시면요. 운동 생리학은 운동 중 생명체가 어떻게 생리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관찰하는 학문이다. 운동이라는 자극을 이용했어요. 운동이라는 자극을 이용해서 인체가 적응하는 거예요. 그죠?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을 생리학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인체의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한다. 그래서 쭉쭉쭉 나아가서 뭐 지금은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으로 야기되는 인체기관의 반응과 적응 현상, 생리기능의 변화, 그 변화의 원인을 연구하는 게 운동생리학의 학문이다라고 하는 개념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운동 중 일어나는 인체의 기능적 변화에 대한 원인을 알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훈련과 지도 방법을 모색해야겠죠. 그리고 운동생리학 기초 지식은 개인차에 따른 지도에 도움이 되고 인체의 발육 발달, 운동의 영향, 운동 기술의 습득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4번 스포츠 지도자는 수요자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포괄적 건강 관련 지식이 요구된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3번 인접학문에 대해서 볼게요. 스포츠 운동생리학의 인접학문. 선생님은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생할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접학문 첫 번째. 트. 영. 네 번째. 생. 스포츠 의학이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측면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트레이닝론 그리고 운동 처방 이러한 것들이 또 인적 학문에 들어가고요. 스포츠 영양학 마지막으로 생체역학 인접학문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뉜다라고 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 영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표 보시면 교재 표 보시면요. 스포츠 의학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 측면과 과학적 측면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했고요. 트레이닝론 운동 처방학 같은 경우에는 수행력 향상, 질병 회복을 위해서 합리적인 운동 수행법이다. 그냥 이 이름 그대로예요. 스포츠 영양학, 인체 내 물질 대사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적합한 식단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 생체 역학, 근육 활동의 역학적 원리 및 인체 동작의 역학적 법칙을 연구한다. 이러한 것들이 인접된 학문이다라는 정도만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셔서 운동의 특이성과 운동 분류의 3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동의 특이성, 어떠한 자극이 동일하게 주어져도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나타나는 게 다르다. 그거 자체가 운동의 특이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운동의 자극이 있어도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 생체의 반응 패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되고 운동 분류의 3요소 운동 분류 3요소의 경우에는 저 어제 저수지 가서 운동했어요. 저수지 저수지 이렇게 해서 저항, 스피드, 지속시간 3요소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는 거. 저수지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요. 지속시간 스피드가 빨라지면 지속시간 짧겠죠. 스피드가 낮아지면 지속시간 길어져요. 저항이 크면 스피드 빠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항이 크면 지속시간 어떻게 되죠? 짧아지죠. 그러한 것들처럼 저항이 증가되면 이러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보실게요. 운동 분류의 3요소 스피드, 지속시간, 저항인데요. 스피드가 빨라요. 스피드가 빠르면 지속시간 짧아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스피드가 느려요. 지속시간 당연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또한 저항이 증가되면 최대 스피드, 저항이 크니까 막잖아요. 저하되는 게 맞고요. 저항이 클수록 지속시간 짧아지고 저항이 작을수록 지속시간 길어진다. 이 내용 자체는 굳이 막 암기하지 않으셔도 이것만 보고 그냥 저수지만 기억하시면 3요소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챕터 2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대사와 운동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에너지의 개념과 대사작용이라고 해서요. 일단 1번 에너지 발생 과정과 형태 대사작용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의 모든 화학적 작용을 말한다. 대사작용의 유형해서요. 대사작용 동화와 이화작용이 있어요. 동화작용, 이화작용.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흡수, 합성의 개념이고요. 이화는 분해되는 거예요. 그 밑에 물질 대사 과정에서 보시면 어떠한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동화 물질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가 흡수가 돼서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흡수. 동화 작용을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고형 물질이 이화 작용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합성이 되고 분해가 되는 이러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 키워드 이화작용은 분해가 되는 거, 합성과 분해 과정을 통해서 물질 대사가 교환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교재 보세요. 동화작용. 외부에서 받아들인 영양 물질이 화학 변화를 통해 고분자 화합물로 합성되는 과정,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이다 라고 했죠. 합성, 흡수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고요. 이화작용, 체내의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되는 과정으로 에너지가 분해가 되는 과정이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물질 대사 과정, 서로 합성과 분해, 동화와 이화작용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것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에너지 전환 및 보존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보존 법칙. 말 그대로요. 어떠한 외력이 들어오지 않는 한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들어가서 1번부터 볼게요. 인체는 음식물 섭취를 통해 축적된 화학적 에너지를 신체 활동을 통한 기계적 에너지, 체온 유지를 위한 열 에너지, 신경 활동을 위한 전기 에너지 등으로 변환한다. 2번,
에너지가 형태를 바꿔요. 이렇게 화학적인 에너지가 됐던 전기적인 에너지가 됐던 열 에너지가 됐던 이렇게 바뀌는 경우 외부의 영향을 차단했을 때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총량은 불변한다 라고 하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요. 3번 열역학 제1법칙은요. 새로운 그 에너지 자체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에너지는 새로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같은 값의 에너지 양을 같이 유기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화학적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 화학 에너지가요. 인간 활동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형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활동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 원칙이고요. 제1법칙 1법칙은 새로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였습니다. 2번 연력학 제2법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어떤 일에 사용이 되면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사용이 되면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게 제2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번 보시면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와 전환되더라도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2번부터 이제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인체의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볼게요. 에너지 대사. 크게 보시면 이게 산소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인체라는 거는 구조적 단계가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기관, 계통. 인체는 세포, 조직, 기관, 계통으로 이게 인체의 구조적 단계예요.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에너지 대사가 무산소적이냐, 산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면 산소를 이용해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1번부터 보시면 아데노신 3인산 쉽게 ATP 과정이에요. ATP 과정은 한 개의 아데노신하고요. 신 플러스 3개의 무기인산염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ADP와 PI로 분해될 때 ATP 3개의 아데노신이 ADP와 PI로 분해되거나 뭐 합성되는 과정, 이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1번 아데노신 3인산은 한 개의 아데노신과 3개의 무기인산으로 구성된다. 2번 ATP는 PI와 결합함으로써 에너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고에너지 인산 화합물이고요. ATP로부터 분리되어 ADP와 PI로 분해될 때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체는 섭취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통해 ATP를 생성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열량을 내는 3대 영양소예요. 그렇게 해서 알고 가시면 되고 생성체계 분류, 산소의 이용 유무에 따라서 산소 이용 유무가 중요해요. 산소 이용 유무 무산소적 과정이냐 아니면 유산소적 과정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산소 이용 유무에 따라 무산소적 과정과 유산소성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무산소성 과정은 인원질 과정이 ATP-PCR 시스템이에요. 인원질 과정과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 있으며 유산소성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이러한 것들로 산소 이용 유무에 따라 나눠지고 이거는 ATP-PCR 시스템과 무산소성
해당 과정으로 나뉘는구나.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 유산소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루어진다. 들어가서 다시 볼 거니까 지금 막 머리 복잡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들어가서 볼 거예요. 보시면 무산소성 과정 해서 인원질 과정, 인원질 시스템, ATP, PCR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나왔어요. ATP, PCR 시스템. 이거는 보시면 키워드만 일단 잡아드릴게요. 이거는 그 단시간 고강도 운동에 쓰이는 시스템이에요. 가장 빨라요. 가장 빨라요. 근육에 저장된 제한된 에너지를 사용해요. 자, 이렇게 일단 세 가지 보시고요.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원질 과정 기억 보시면요. ATP PCR 시스템에서는 PCR이 크레아틴과 PI로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ATP를 재합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운동을 딱 시작하면요. 여기서 들어가는 효소 있잖아요. 효소는 크레아틴 키나아제. 크레아틴 키나아제 효소를 사용해요. ATP PCR 시스템의 주요 효소는 크레아틴 키나아제 효소가 발휘가 돼서 ATP가 생성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근육 세포 내에 저장된 제한된 ATP. 근육에 저장된 제한된 ATP. 근육에 제한된 거를 쓰기 때문에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고강도 운동에서만 적용이 돼요. 단시간 빨리 할 수 있어요. 10초 이내 뭐 이렇게 7, 8초 이렇게 해서 작용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50m 달리기 이러한 것들 할 때는 ATP PCR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생산량은 적어요. 산소가 없을 때에도 에너지 할 수 있어요. 생성할 수 있어요. 운동 시작 직후 7, 8초 이내 단시간 고강도 운동에서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했어요. 맞는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m 달리기, 높이뛰기, 역도 이러한 것처럼 짧은 시간, 단시간 고강도 운동에서 ATP PCR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무산소성 과정을 보시면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산소성 해당 과정. 보세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세포 내에 산소 공급이 없어요. 없을 때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에요. 산소 공급이 없으니까 역시 무산소성이겠죠. 근육 속의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무산소성 해당 과정.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거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젖산 시스템이 또 나와요. 같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젖산 시스템은 이 개념은요. 보시면 산소가 충분하면 NADH2 요소 그 요소가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해서 유산소성 ATP를 만들고 불충분할 경우에는 이 피로부산이 수소랑 만나서 젖산을 형성하는 거예요. 젖산. 이게 젖산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가정되는 게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산소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수소와 결합해서 젖산을 형성한다. 젖산이 형성되면 우리가 운동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돼요. 젖산이 막 쌓이면 피로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 30초 정도의 운동일 때는 무산소성 해당 과정 젖산 시스템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에너지 공급 시간 약 32에서 33초이다. 젖산은 피로를 초래하는 물질이에요. 피로를 초래하는 물질로서 특정 농도 이상의 근육이 비축되면 그
근수축 정지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크레아틴 키나제 효소가 있었으면 무산소성 해당 과정 젖산 시스템에서는 PFK라는 효소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리사이클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코리사이클. 이 개념은 뭐냐면 이 젖산이 쌓이잖아요. 이 젖산의 전부는 아니면 일부, 젖산의 일부는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이루어지고 간으로 가고 다시 혈액을 통해서 근육으로 가서요. 에너지원으로 재사용이 돼요. 젖산의 일부가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통해서 혈액을 다시 이용해서 젖산으로 가는 에너지 재사용. 이게 코리사이클에 대한 개념이에요. 교재에 보시면요. 젖산이 혈액, 간, 혈액, 근육을 거쳐서 에너지원으로 재사용되는 것이다. 운동 중 근육 내에 해당 작용의 결과로 생성된 젖산 일부는 혈액으로 확산되어 간으로 운반이 되어 그리고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돼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이제 정말 다시 키워드 한번 보시면요. PCR, ATP PC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시간 고강도 운동에 적합한 시스템으로서 산소 없이도 근육에 저장된 제한된 에너지 ATP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근수축의 그 속도는 빠르지만 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산소성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전환되면서 나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그 피로부산, 산소가 없을 때는 수소와 결합해서 젖산을 형성한다. 젖산은 피로 물질이다라고 했고요. 32초, 33초 정도의 운동에 적합한 거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역시 유산소성 아니고 무산소성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성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산소성 과정. 이거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유산소성 과정, 산화적 인산화. 여기서는 가장 크게 첫 번째 보시면 크랩스 회로와 2번 보시면 전자 전달 체계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운동이 약 40초에서 60초 이상 지속될 때 혈액으로부터 활동 근육에 산소를 공급받아 ATP 합성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크랩스 회로. 크랩스 회로, TCA 회로, 크랩스 사이클 다 같은 말이고요. 여기는 가장 큰 특징이 CO2,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배출되고요. 수소랑 전자가 분리되는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으로 기억, 니은 할까요? 기억, 니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CO2 이탈되고 배출된다. 수소, 전자이온 분리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설명 들어가서 보면요. 한 분자의 당에서 두 개의 피로부산이 생산되는데 이 피로부산이 CO2, 이산화탄소와 전자, 수소이온으로 분해되는 과정이다. 인원질 과정 중 무산소성 해당 과정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공급 속도는 가장 느려요. 가장 느리지만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그죠? 가장 느리지만 유산소성 과정이 가장 느리지만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있는 산소를 사용해요. 아까 그랬죠. 우리 유산소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중요하고요.
보시면 ATP를 생성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동시에 체내에 당과 지방질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산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작용에서 분해된 포도당 분자가 아세틸 조효소로 전환된다라고 돼 있는 거. 대사 과정 기질로부터 전자와 수소 이온이 분리되며 전자와 수소 이온이 분리되며 회로의 모든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크랩스 회로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성 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산화탄소를 이탈시키고 수소 전자 이온을 분리시키는 과정이다. 가장 느리지만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정도의 개념체계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전자 전달 체계. 전자 전달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서 이탈된 수소랑 전자가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들어와서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산소랑 결합을 해서 H2O 물을 형성한다. 이게 전자 전달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수소 전자가 산소랑 결합해서 물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호흡 과정을 통해 해당 과정과 TCA 회로에서 방출된 전자, 수소 이온을 산소와 결합해서 물을 형성하는 화학 반응 자체가 전자 전달 체계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어떤 게 유산소성인지 무산소성인지 아시게 될 것 같고요. 다시 비교해서 한 번 더 공부할 거예요. 무산소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ATP, PCR 그리고 무산소성 해당 과정 젖산 시스템. 유산소성 해당 과정에는 뭐가 있었다? 유산소성 해당 과정에는 TCA 회로 그리고 전자 전달 체계 이러한 것들의 개념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ATP 생성에 따른 에너지 시스템이 비교돼 있죠. 인원질 과정이 ATP, PCR 시스템이고요. 젖산 시스템, 유산소 과정이 돼 있어요. 음식 화학적 원료에는 뭐가 쓰이느냐? 크레아틴이 사용이 되고 글리코겐, 유산소 과정은 지방, 단백질, 글리코겐 다 쓴다라고 했어요. 산소 사용 여부, 무산소성 과정, 무산소성, 유산소. 무산소성과 유산소, 산소를 쓰느냐 안 쓰느냐, 산소의 이용 여부에 따라 나뉜다라고 했고요. 반응 속도, 근육에 제한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게 인원질 과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느린 건 유산소성 과정이었죠. 상대적 ATP 생성량, 근육에 제한된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원질 과정은 극히 매우 적고요. 젖산 시스템은 32초에서 33초 정도의 운동 강도가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우 적은 유산소 과정은 생성될 수 있다면 계속 만들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생체 에너지원의 공급 돼 있는데요. 에너지원의 공급에는 크게 세 가지의 영양소가 있어요. 주요 3대 영양소가 에너지원을 공급해요. 그건 뭐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탄지단. 이 세 가지가 생체 에너지원인데 이 분해를 통해서 근수축 지속에 요구되는 에너지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탄수화물부터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가장 첫 번째, 인체에서 가장 신속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요. 가장 신속하게 높은 운동 강도일 때 탄수화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돼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1g당 4kcal의 열량을 나타내요. 탄수화물 1g당. 그죠? 그리고 운동 시 근육세포와 간의 당 분해 과정으로 근수축 시 에너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돼 있고요.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고 한번 익히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의 형태가 있어요.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그냥 당,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개의 단당류로 구성이 돼 있어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당류는 단당류가 두 개의 단당류로서
단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엿당, 젖당, 설탕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다당류는 단당류가 많은 게 다당류죠. 그래서 탄수화물, 그러한 결합이 이루어진 탄수화물로서 녹말, 갈락토스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의 기능에 대해서 보면요. 첫 번째 가장 큰 게 역시 에너지원이라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가장 큰 기능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중추신경의 에너지원이고 지방 대사를 조절한다라고 했어요. 중추신경. 신경계에서 다시 들어가서 볼 겁니다. 진추신경의 에너지원이고요.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조절. 이러한 것들이 탄수화물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의 특성에서요. 지방은,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4칼로리, 1g당 4kcal였으면 지방은 2배가 넘어요. 9kcal를 일단 에너지를 방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운동에 적합한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뭐 그냥 잠깐 하는 건 가장 먼저 빨리 쓰이는 게 뭐였어요?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가장 신속하게 고강도 운동에 짧은 시간에 반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쓰이니까 오래 운동할 수 있을 때 지방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다이어트와 연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지방 형태에 대해서 볼게요. 지방의 형태.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중지 손가락 있잖아요. 중지 손가락이 펴져 있는 걸 인지했어요. 누가 나한테 중지 손가락을 펼친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이런 쓱을 놈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형태가 5개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중성지방이고요. 지방산, 인지질, 스테로이드, 글리세롤의 형태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5개의 형태가 있구나.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중성지방 보세요. 중성지방은 지방세포나 골격근 세포 형태로 저장이 된대요. 지방세포, 골격근 세포 형태. 그 다음 지방산 같은 경우에 키워드는요. 에너지, 근육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육 에너지원. 산에 갔다 이렇게 연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교재 보시면 순서 조금 바뀌어 있어요. 세포막을 구성했어요. 신경세포 주위에 절연체를 형성했다라고 돼 있고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성호르몬, 세포막을 역시 구성을 하지만 성호르몬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스테로이드고요. 글리세롤은 간에서 신생반응하고 포도당을 합성한다. 간에서 신생반응하고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방의 형태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역시 1g당 4kcal 탄수화물과 같아요. 탄수화물과 같은 4kcal를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요. 운동 중에 알라닌이라는 것이 간의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당원을 합성해요. 알라딘이라고 그냥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요. 운동 중에 알라닌이 간의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당원을 합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의 기능까지 오늘 볼게요. 단백질의 기능. 단백질의 기능은요. 우리 제가 어저께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는데 조새호를 봤어요.
진짜일까요? 아니겠죠? 수산의 조, 세, 호, 다. 단백질이니까. 단. 수산의 조세호단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기는 첫 번째가 수분을 조절하고요. 두 번째가 산염기. 산염기 평형을 유지하고 세 번째 역시 에너지원이죠. 네 번째 조직과 세포 합성하고요. 다섯 번째 호르몬과 혈장 단백질을 합성해요. 혈장 단백질, 혈장 단백질 이렇게 해서 순서는 조금 바뀌어 있죠. 교재 보시면 첫 번째가 에너지 공급, 에너지원이다. 두 번째가 세포 및 신체 조직을 합성한다. 세포, 신체 조직을 합성한다. 세 번째가 혈장 단백질과 호르몬을 합성한다. 네 번째가 체내 수분을 조절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산염기 평형을 조절한다. 라고 해서 단백질의 기능, 수산의 조세호당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념 플래스에 있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 방법과 에너지 사용 측정 방법은 한 번쯤 그냥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에너지 대사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트레이닝에 대한 적응,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그 다음에 신경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